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6.13 지방선거 특집 토론, 이제는 정책선거 진행을 맡은 김도승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선거전만큼 유권자들의 선택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각 후보, 정당의 정책 검증을 통한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오늘 토론에서는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주요 정당들의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고 비교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각 정당을 대표해 나와주신 토론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계호입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당 윤소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함께해 주신 5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5분의 모두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6일 세월호 4주기 추모식을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 4년의 4월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정말 자식을 잃고 그 이유를 밝혀달라는 부모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하고 또 세월호 학생들을 연상하는 어묵을 입에 넣으면서 그 부모들을 조롱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운이 불행이 된다면 그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그 위대한 장정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보라 의원입니다. 전남 도민 여러분께 자유한국당의 정책 공약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왕좌왕, 갈팡질팡으로 인한 정책 혼선, 국민 혼란 정부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지난 집권 1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공약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은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이렇게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전에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민들께서 국민의당의 돌풍을,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제3당으로서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아쉽게도 분당이 되어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 지지율을 보고 있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작동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방선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바른미래당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의 아들로서 그리고 민생 해결의 4번 타자를 자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전남의 발전 그리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가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도 견제받지를 않고 독주한다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리 전남의 국회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하고 전남 인사를 대거 기용한 것도 저희 민주평화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굳건히 건재하고 있고 때로는 소통과 협치를 때로는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나라 살림은 더불어민주당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지역 살림만큼은 저희 민주평화당에 맡겨와 주십시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전남을 위해서 민생 해결의 4번 타자인 저희 민주평화당이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윤소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국회의원 윤소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봄이 오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의당은 그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정확히 규정하면은 전남에서의 지금까지 낡은 정치 세력 자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리더들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지역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 6.13의 선거의 의미이고 그 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세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네, 이제 각 정당의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책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각종 일자리 지표가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률은 60% 초반에 머물러 있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일자리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는 우리 사회 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일자리 정책이 절실한 청년 정책이고 청년 과제이고 또 최고의 복지 정책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장론은 결국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됩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또 일자리의 품질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일자리 더불어 성장론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이 가장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정말 힘든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절실한 현장의 인력을 공공 인력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그 공공 인력들이 앞으로 5년 동안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마중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이제 노동 시간을 축소를 한다거나 또 일자리를 서로 분담을 해서 기업 분야에서도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노사 민정에 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델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내실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그럴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하더니
청년 실업률은 11.6%, 그리고 체감 청년 실업률은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일 없는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과 달리 청년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말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책을 정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기본법 통과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법률화해서 제도화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20대 국회에 시작 첫날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청년들은 일자리, 창업, 주거, 금융에 있어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청년들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는 이러한 청년기본법, 제가 반드시 여야와 함께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말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민주당의 반대로 계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 비해서 2배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전남에도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 산업들이 적극적으로 육성돼서 청년 일자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기업과 이런 곳에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청년에게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이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정부를 표명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또 작년도 예산 24조 원, 또 금년 추경 4조 원 했습니다마는 고용 지표는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도 4.5%, 17년 동안 최악의 경우고 청년 실업률 11.6%, 체감 실업률 24%, 그리고 실업자도 125만 7천 명, 아마 역대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또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단축시키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급진적으로 추진한 이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줄여야 될 공무원은 증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자리는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은 60만 명의 근로자가 줄었습니다마는 그 중소기업에서는 380만 명의 근로자가 늘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노동의 유연성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사회 안전망을 확실히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고 노동개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고졸 취업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청년 실업도 해소하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일자리 문제하고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고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실, 옥탑방, 또 이 고시원,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일자리 정책 그리고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소득 수준에 맞게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공공주택 건설 사업 확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전남으로 본다면은 전남에 큰 대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년 고용 할당제를 법제화해서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의무는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에 있는 정한 한도를 대폭 상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고용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현재 고용의 70에서 80%가량이 중소기업 기반 경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난 30, 40년 동안 유지해왔던 대기업 재벌 중심의 체제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대기업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편법, 불법 기획 승계 막아야 됩니다. 일감 몰아주기 막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중소기업을 누구나 서로 하고 싶어하는 창업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그런 방책만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윤소아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용률 6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54%입니다. 77개 시 중에서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만큼 악화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남의 일자리 문제는 정부와 함께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청년에 대한 의무고용 할당제 부분은 공기업에서 여전히 뒷전입니다. 3%에서 5%를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나 이런 부분의 모든 공기업에서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들에 대한 3%에서 5%의 의무고용 할당을 높이면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되는 최초의 단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요. 기회균형 책임제라는 것을 정의당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도이기 때문에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그래서 농업 청년 그 정착금 제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대불공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만 7천에서 지금 1만 5천으로 1만 2천 명이 실직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65%의 목포 시민들이 거의 고용 부분을 구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순산단의 비정규직 문제는 그 고용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의 종사자들은 그야말로 불안한 처우 그 부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정규직화도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든가 규제프리존법 부분은 박근혜 전 정부의 대표적인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다 몰락하게 되는 블랙홀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전남형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농업과 어업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각종 분야에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만 우리의 농업과 어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농업이 주 기반인 전남은 각 정당의 농업 정책이 궁금합니다. 농업 정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먼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남은 첨단 농업도시로 변모해서 전남 농업인의 부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전남 지역 농업 정책으로 핵심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남은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면적이 전국 1위인데요. 국민들도 친환경 농산물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이 전국 유일의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첨단 스마트팜 생산단지를 조성을 하고 특히 농업용 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단지들을 조성하게 된다면 융복합으로 농업단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라고 봅니다. 또한 대중국 수산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서해 지역을 묻는 환황해권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를 살펴보니 전국 수산물의 52%를 생산은 하고 있는데 수출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출의 가능성만 열리게 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도 할 수 있는 국립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은 천혜의 섬과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식품 산업, 해양에너지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곤충 산업이 요즘 새롭게 핵심 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곤충의 여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러한 제품을 원료로 하는 잠재력이 큰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전남의 농업과 어업이 이 대한민국 정책을 위반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은 농도이고 또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의 53%, 양식은 71%를 차지할 정도로 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우선 정부가 너무나 농업이나 어업에 대해서 홀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7.2% 증액했습니다만은 농업과 어업의 예산은 0.4%밖에 증액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는 감액된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3%입니다. 세 끼 중에서 두 끼는 수입해서 먹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식량 무기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입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는 지금 쌀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을 정도로 식량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의 농산물은 이제 품질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은 친환경 농산물을 저는 보약 산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이제는 농산물만 가지고 생산할 게 아니라 융복합 시대에 맞춰서 농산물을 가지고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만드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이제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가공, 수출, 또 체험 이렇게 해서 6차 산업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수산물도 지금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곳이 한국입니다. 1인당 58kg입니다.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이제 수산업은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과 수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현 정부는 농축수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지난 공약이었던 직불제 개편 그리고 식량 기반 확보 등 이런 예산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해소해야만이 전남의 농업수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농업 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247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7.1%나 증가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2022년 기준으로 식량 자급률의 목표를 60%에서 55%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즉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고 대한민국의 농업, 전남의 농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농축수산업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해야지만이 전남의 농업, 어업, 축산업이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 5% 반드시 확보하고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 직불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최저 가격 제도를 도입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활성화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수산업,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차, 2차 산업에 국한되어 있던 농축수산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태나 관광, 문화사업 등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윤수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겠어요. 제가 예결 특위위원으로 본회산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변동직불금에서 남은 수천억의 원의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변동직불료로 남은 예산은 농업예산에 쓰여야 된다. 그래서 4,600억 원을 지켜냈습니다. 농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쌀값이 약간 올랐습니다. 지금 17만 원대입니다. 이 17만 원 오른 부분은 2013년 가격입니다. 작년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쌀값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농촌 역시도 대단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형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 정의당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저 노령연금 빼고 65세 미만에는 최소한의 10만 원 정도라도 자치단체에서 해낼 수 있습니다. 하려고도 계획을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고, 또 여성 농민들의 53%가 지금 전부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 농민 전담 부서조차 없는 곳이 각 지자체입니다. 거기에서 여성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방안을 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염수의 피해나 폐염전 부분을 태양광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그 소득이 농민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독사, 우울증, 지금 농촌이 말이 아닙니다. 이 복지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된 건강보센터 이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된 연근의 선의 새로운 현대화를 통해서 어업 생산성은 물론이고 조선산업과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따끔한 충고 말씀도 충분히 주셨습니다. 일면 동의할 수 있고 또 일면 다른 의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남이 이 대한민국의 농정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남이 근본적으로 농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의 여러 가지 현안들, 이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이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선 쌀값 문제는 지속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다행히 17만 원대까지 어느 정도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쌀값 안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기반을 충분히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의 현재 축산 방역국이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효과는 AI를 비롯한 축산 전염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그런 축산 생산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전남에서부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직불제는 본질적으로 공익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지금 바뀌는 가도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농촌은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의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귀농 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각 정당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윤수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6.13 지방선거를 향해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 권력을 담당했던 정치인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최대화도로 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표심을 구했죠.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고용위기 지역을 정부가 편성하는 가운데 전남 지역이 빠졌다는 부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남, 영암, 목포시 등 각 지자체는 거기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위기 지역으로 되어야 추가 지정될 만한 충분한 요건이 될 수 있으니 자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부탁 아닌 부탁을 했었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 지역의 부분은 지원 부분은 우리에게 대단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목포 영암을 묶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경제부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답을 받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해경 정비창 제2정비창인데 서부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 수리는 물론이고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문제하고 각별한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은 계속적인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국가산단에 100조 원을 대기업들이 매출을 올리면 그에 대한 지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여수산단 특별법을 통해서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대한 책임 있는 환경의 문제, 고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정확히 되돌려주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번 4월부터 영역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취약한 보건의료 지역의 전남 부분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대기기가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정책선거를 통해서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예. 네, 민주평화당 이용주 연결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는 저희들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전남은 그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겠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눈높이 정책 만들겠습니다. 전남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전남 전체의 발전, 실질적인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남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실업 문제, 농업 문제, 어업 문제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남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여러분, 그 자치단체장들이 잘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좋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인기가 좋다고 그 인기에 취해서 그대로 번호 정해서 줄 따라 선거를 하다 보면은 잘못된 정책,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 연구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장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표심을 보여주셔야지만이 자치단체장들이 노력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1번, 때로는 4번, 때로는 무소속 중에서도 자치단체장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인기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정책 능력, 인물에 따른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이 전남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전남은 재정 자립도가 20%, 전국 평균 34%,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 노인의 비율이 21%,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노인 고령화도 전국 제1위입니다. 저는 이 노인과 농업의 문제가 지금 가장 국가로부터 홀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이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농업과 노인이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 산업이고 노인 실버 산업은 이후 일본에서도 연간 800조 원의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한국은 60조밖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한국의 블루 오션입니다. 도서, 해안선, 갯벌, 아주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또 따뜻한 기후, 맛있는 음식 이것을 극대화한다면 저는 앞으로 미래의 한국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가장 불리한 것이 이 도로, 철도망 같은 SOC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을 제고해서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정당이 독식을 한 것은 절대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이 이 지역민들로부터 관심과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맞출 수 있도록 지역민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경제를 보면 국민들의 한숨이 정말 깊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청년들도 시름에 많이 잠겼습니다. 생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체감 실업률도 정말 높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의욕 있게 일자리위원회 등을 만들었지만 일자리 상황판만 버젓이 남겨져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일자리 상황판조차도 그래프가 거의 하향 곡선만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했지만 최저임금 급격히 올랐더니 최저임금 선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농업 인구들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고,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도 이제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해답은 저는 규제 개혁과 노동 유연성을 통한 노동 개혁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 악법이 아니라 필요선법입니다. 정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들만 생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서비스 산업들이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돼서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라남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들이 자유한국당만이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의 균형이 또한 지역 발전과 지역 예산 확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여러 정책들이 전라남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약인 만큼 많은 관심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발언에 앞서서 방금 농업 정책에서 제가 어업 부문을 빠뜨렸기 때문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또 어획량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산 기반 복원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수산 직불금 문제는 농업에 준해서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일자리 정부를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하고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여망에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서 뜻과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 그러한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 문제는 우리 전남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농도로서의 위상에 발맞추어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도 이끌어가고 또 현장에서 생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여러 가지 현안들 차질 없이 해결해서 반드시 우리 전남의 농업이 한국의 농업을 이끌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힘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 구수들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중앙정부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뒷받침하고 지도하고 감동하는 역할 게으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만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전남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꼭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토론해 주신 5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지역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6.13 지방선거 특집 토론, 이제는 정책선거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